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담당자 김 PD. 박 PD입니다. 네,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일의 양입니다. 네. 저희가 또 세기말급 진행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지금 일의 양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이제 간단하게 많이 보셨을 거라고 하는 유형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일의 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작업량 문제, 인류 문제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제를 붙여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동일한 문제 유형이고, 그리고 이 유형이 최근에는 속력 문제 유형보다도 더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보이는 문제 유형이라서 오늘 이 시간에 완벽히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도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오늘 문제도 시간 딱 1분 드려볼 겁니다. 1분 시간 동안 문제 확인부터 해결한 과정까지, 또는 안 되면 찍는 거라도 시험이라는 가정하에 그죠? 찍는 걸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오픈합니다. 1분 시작할게요. 자, 1문제 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대부분 혼자서 했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 먼저 제시가 되는 문제 유형이 이제 기본 형태 문제 유형이에요. 왜 항상 먼저 하실 것은 뭐냐면, 그러면 각각이 최소 단위 시간당 하는 일량이 얼마인지부터 구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A는 혼자 18일간 일을 해요. 그래야 끝납니다. 그럼 1일 동안 얼만큼을 할까요? 18분의 1만큼을 하는 겁니다. 전체 일을 18개로 쪼개서 18분의 1씩 하다 보니까 18이 지나서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린 시간에 역수한 것이 시간당 일률이 돼요. 자, A는 그러면 하루에 일률이 18분의 1 되겠죠. 일단 기본형부터 가볼게요. B는요, 그럼 하루에 얼마가 될까요? 김 PD님. B는 하루에, 27분의 1 그쵸, 맞아요. B는 하루 하는 일량이 2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무조건 제일 먼저는 시간당 일률부터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으로 못 가요. 이것부터 무조건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요 내용 갖고 정보를 식으로 이제 변환시켜 주시는 과정만,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데, 자, 내용 볼게요. 이거 해석이 좀 필요해요. 둘은 공동으로 같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B가 일을 중간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이 16일이 걸렸대요. 그랬을 때 B가 일하지 않은 날이 며칠인가라고 물었죠. 이 말의 해석은 A는 며칠 일을 했을까요? 김 PD님. 16일. 그쵸, 맞아요. 그게 네. 나오면 돼요. A는 안 놀았잖아요. 네. A는 총 기간 동안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B는 얼마 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식은 이렇게 돼요. 자, 하루에 18분의 1씩 하는 A는 16일간 일을 했고, 이게 A가 일한 총량이에요. 1일당 요만큼씩 16일간. 자, 그런데 B는요, 27분의 1만큼씩 얼마 했는지 몰라요. X로 봐볼까요? 어쨌든 그들의 일의 양이 합으로 일을 끝냈어요. 자, 일의 양의 끝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박 PD님. 1입니다. 그쵸. 꽉 찬 1이죠. 왜냐하면 시작부터 전체를 1로 봤을 때 A는 이것을 나누기 18로 쪼갰고, 그래서 18분의 1 나온 거죠. B는 이것을 27로 쪼개서 27분의 1 나온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미 일의 총량인 거예요. 이거 방정식 이제 풀이해 주시면 돼요. 방정식. 방정식 풀이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이거 전체 곱하기 얼마 해야지 풀이할 수 있을까요? 김 PD님 기다리고 계시죠? 이거 다 못하면 진짜 54입니다. 54 곱해야죠. 그쵸. 그래야만 얘들 둘 다 없앨 수 있죠. 분모 사라져야 우리는 방정식으로 정수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잠깐. 자, 계속 갑니다. 근데 이거 바로 안 나오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 괜찮아요. 사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갈게요. 여기는 이제 곱하기 54를 하죠. 그럼 54하면 여기는 약분하면 이제 3이 남을 겁니다. 그럼 3 곱하기 16이 48 되겠죠. 그죠? 그다음 여기는요. 54 곱하면 이건 대답해 주세요. 27분의 1 곱하기 53은 얼마 나와요? 2 나옵니다. 그쵸. 2 EX. 자신감. 큰일 날 뻔했어요. 자신감. 그다음 여기 54가 되겠죠. 각각에 다 곱한 겁니다. 그래서 EX는 넘기면 6 될 거고요. 정리하시면 이제 X는 3이 나올 텐데, 이제 3을 구한 것은 뭐를 구한 걸까요? B가 며칠 일했는가를 구한 거예요. 그쵸. 총 기간 16일 중에서 B는 3일 일했네요. 그러면 얼마를 놀았죠? 13일. 그쵸, 13일 놀았죠. 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일량을 내가 편하게 18과 27로 나누기 좋은 걸 가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총량을 두 개의 공배수, 얼마요? 아까 곱했던 54로 일량을 54만큼의 일량이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A는 이것을 18일간 나눠서 해요. 그럼 이때 A는 하루에 얼만큼 하는 것이 될까요? 나누기 18 해버리면. 3입니다. 그쵸, 좋아요. 자, 그 다음에 B는 그것을 27일간 한대요. 그럼 나누기 27 하면 하루에 얼마큼씩 하는 것이 될까요? 김 PD님? 2가 나옵니다. 그쵸. 이거 갖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신 요걸로. 이것 대신 요걸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대로 가볼까요? A는 3만큼씩 16일 계속 일을 했고, B는 2만큼씩 며칠 했고, 그 합으로 총량 54를
끝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가 54를 곱해서 나왔던 결과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식이 한 번에 정리되는 거죠. 곱하는 54 방정식 풀이가 좀 더 심플해지는 겁니다. x로 가면 역시나 값은 3이 나올 거고요. 3일 이랬으니까 13일을 놀았다. 정답은 똑같이 3번 답 되겠죠. 그 다음 문제 오픈합니다. 역시 1분 갈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이 문제가 이제 아까 앞에 있던 문제랑 살짝 이제 조건 차이가 보이셨죠? 네. 그렇죠? 뭐가 차일까요? C가 마이너스로 계속 나가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진짜 천재인가?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게 맞아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장근변치가 있는 급수관 A, B. 자, 급수관 이제 물을 내는 관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이제 빼는 관, 장근변치가 없는 배수관 C가 있어요. 그죠? 물을 넣는 관과 이제 빼는 관 이렇게 있는데 A는 B보다 분당 2배 물이 나온다고 했고요. A만으로 물을 채울 때에는 4분이 걸렸고 B만으로 채우면 1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A가 혼자 4분, 그럼 A는 분당 4분의 1. B는 10분, B는 분당 10분의 1.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이제 틀린 거죠. 그렇죠? 왜 틀렸을까요? 자, 끝까지 읽어볼게요. A, B를 모두 잠근 후에 가득 찬 물이 C를 통해서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라고 했고 괄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급수 시에도 C로 물이 계속 나가고 있죠. 즉 4분과 10분이 A 혼자서만, B 혼자서만 했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각각의 일률이 시간 역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혼자서만 한 시간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을 때예요. 아까는 그랬었죠. A 혼자 하면 18일. B는 27일, 우리 앞쪽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역수로 인류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 지금 A가 B보다 분당 2배 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A가 4분이면 B는 8분이어야죠.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시간당 인류를 알려주지 않은 문제예요. 이렇게 유형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두 문제를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스쳐가듯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무조건 첫 번째는 시간당 인류를 적어두고 나서 그 다음 이거 갖고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선 A는 1분에 얼만큼의 일을 하는 것인가, B는 1분에 얼만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정부터 돼야만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27분의 1 이렇게 적었던 것처럼. 이거 이제 급수관이고요. 배수관도 있어요. 지금 관이 3개나 있어요. C는 그러면 1분에 얼만큼을 빼고 있는 것인가 각각 분당 1의 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적을까요? 그럼 문자로라도 설정해야만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A, B라고 적기보다는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B보다 분당 2배가 나온대요. 그럼 느리네. B한테 X라고 먼저 적으면 A는 얼마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EX. A가 B, 그쵸. EX입니다. 이렇게. C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Y로 다른 문자로 이렇게라도 적어두셔야 돼요. 자, 이제 A 4분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볼까요? 이때 C가 물을 빼고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하고 C가 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A는 넣고 C는 빼요. 자, A는 얼만큼을 넣죠? EX를 넣어요. 그때 C가 얼만큼을 빼죠? Y를 빼요. 그럼 둘 다 열렸으면 이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1분에. 그렇게 했더니 4분이 지나서 꽉 찼다.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이게 A 4분에 대한 식이죠. A가 넣고 C가 빼고 있었던 그 시간이 4분 동안 지속됐더니 일이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10분에 대한 식을 세울게요. B하고 C가 함께 열려 있습니다. B는 넣고 C는 빼요. 자, B는 얼만큼을 넣죠? X만큼을 넣어요. C는요? Y만큼을 뺍니다. 이렇게 한 것이 둘이 함께 열렸을 때 1분간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에요. 했더니 10분간 반복해서 꽉 찼다. 이게 두 번째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연립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연립 방정식이죠. X, Y 문자 두 개가 나와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개 연립을 해주시면 이건 연립 방정식은 해결해 주세요. 해결되겠죠? 20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인류를 구한 거죠. 자, 인류과 시간은 역수값이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20분. 그렇죠. 20분. 정답은 4번이 답되겠죠. 4번. 인류는 이게 전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인류 구할 수 있는 것과 문자 설정하고 가는 것. 이 두 개가 전부예요. 어렵게 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워질 수가 없고 너무 뻔해요. 자, 오늘 문제 두 개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데 정말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의 메인 코너죠. 네. 소원수리함 질문들 소개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예요? 네, 진짜. 네, 진짜입니다. 리얼로? 네. 닉네임 뀨잉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갓소원쌤, 진법 궁금했는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실컷 계산하다가 나중에 보면 정보를 잘못 파악해서 실수한 적이 많더라고요.
빽빽한 정보를 보면 멍해져서 중간에 정보를 놓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독해하는 방법을 기르고 싶은데 수리 문제 독해 잘하려면 양치기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거 저 댓글로 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쵸. 그 저희 유튜브 영상 댓글로 질문 남겨주셨던 네네. 거죠. 수리에서의 독해는 의사소통이나 또는 언어 파트의 독해랑 약간 달라요. 그냥 지문 독해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죠. 왜냐면 그냥 읽어서 중심 내용 파악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심 내용 파악은 뭐 A하고 B하고 C하고 일을 하고 있구나. 사실 이게 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리 문제는 이 내용을 갖고 정보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리 문제를 독해를 할 때는 아주 짧게 끊어 읽는 게 좋아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요. 잠금 장치가 있는 급수관 A, B 끊고, 잠금 장치가 없는 배수관 C 끊고, 급수관 A, B, 배수관 C란 정보도 이것도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A는 B보다 분당 2배 물이 나온다. A가 B의 2배. 이것도 정보로. 이렇게 해서 짧게 끊어 읽으셔야 돼요. 통으로 읽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죠. 중심 내용 파악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 파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문장을 읽으실 때 교사까지도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라고 나왔을 때 하고 2010년과 13년은 했을 때 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쵸? 근데 정말로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두 문장을 같게 읽어서 이거 왜 틀렸나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하는 그 대답은 이건 과고요. 여기는 부터라서요. 이 의미가 뭘까요? 정확하게 끊고 정보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의 독해를 잘 하시는 방법은 짧게 끊고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닉네임 손만 잡고 잔다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거속시 영상 보고 질문 남겨요. 보통 보기에 있는 정답을 대입해서 풀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공부해도 될까요? 보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저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프리 방법이나 요령 스킬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보기를 넣었어요. 1번 넣고, 2번 넣고, 3번 넣고, 4번, 5번까지 가서 답이 나오면. 그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물론 4번까지 안 나오면 이제 다 5번 체크하시겠지만 4, 5번쯤에 대입해서 나오는 경우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이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더 빠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입하는 것과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만약에 풀이 과정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입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알고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대입하는 방법은 이제 추후의 수단인 거고 기본 방법은 익히고 가자는 거죠. 수원수리함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소원수리 영상 지금 질문 진짜 많이 있는데 문제풀이 팁, 빠른 문제풀이 팁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질문에 빠른 문제풀이 팁을 알고 싶다, 공부법 알려주세요 라는 말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 내용들이 이미 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계속해서 끝까지 이 영상들 모아서 정리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고 머릿속에 쭉 정리가 되실 겁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